네 번째로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징은 자석을 코일 주위에서 움직이거나 코일을 자석 주위에서 움직이는 경우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인데요. 우리 이거 중등과학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석을 움직일 때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정지한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인다. 그러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합니다. 전자기 유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흘러서 전구에 불이 켜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환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코일을 움직일 때 에너지 전환을 보겠습니다. 정지한 자석 근처에서 코일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하고요. 전자기 유도가 발생해서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흘러서 전구에 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환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문제집에는 운동 에너지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이렇게 움직이면 위치 에너지도 변해요. 그래서 저는 역학적 에너지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서 일단은 운동 에너지라고 문제집은 표시를 했지만 저는 역학적 에너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역학적이다라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험 보겠습니다. 네, 이 실험 내용인데요. 자석을 왔다 갔다 거리고 코일을 왔다 갔다 거리는 상황입니다. 이때 검류계가 필요한데 검류계는 약한 전류가 흐를 때 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알아보는 기구를 의미하고요. 기호는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정지했을 때는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데 자석이 운동한다. 그러면 바늘이 움직이고요. 코일이 운동한다. 그럼 당연히 바늘이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자석과 코일이 모두 정지해 있다. 그러면 검류계 바늘에서 바늘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석은 가까이 하면 오른쪽, 멀리 하면 왼쪽으로 움직이고요. 코일은 가까이 하면 오른쪽, 멀리 하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바늘이 움직이니까 코일에 전류가 흐르거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유도 전류의 발생은 코일 주위에서 자석 움직이거나 또는 자석 주위에서 코일이 움직이면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석이나 코일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의 전환을 보시게 되면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아까 운동과 위치의 합이라고 했죠. 사실 문제집에서는 운동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말했다시피 움직이면 위치 에너지가 변해요. 그래서 위치를 추가해서 역학적이다라는 말도 제 기준으로 추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검유계 아까 앞에서 나왔죠. 앞에서 나온 내용 그러면 정리를 해볼 건데요. 정의는 여기 아까 나와 있다시피 약한 전류가 흐를 때 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알 수 있는 기구입니다. 기호는 G고요. 특징은 중심에서 많이 움직일수록 유도줄의 세기가 세고요. 중심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유도줄의 방향은 반대다.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유도줄의 방향은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반대냐 방향이 동일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시게 되면 방향을 줘요. 예를 들어서 뭐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그럼 멀리 했을 때는 어디로 움직이겠니?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이제 이렇게 이제 기준을 주지. 그냥 무턱대고 어디로 움직일까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같은 방향인지 다른 방향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을 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기준과 똑같은 방향인지 다른 방향인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우리가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볼 건데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유도 전류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과정을 보시게 되면 스텝 1은 자석의 N극을 코일에 가까이 하면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합니다. 스텝 2는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흘러서 이제 이로 인해서 자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스텝 3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으로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향하게 되고 나머지 4개의 손가락으로 코일을 감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둘 다 가능해요. 엄지손가락과 이제 나머지 4개가 위치가 바뀌어도 되고 이제 얘가 더 사실 쉬운 방법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제 얘가 더 쉬우니까 이걸로 기억하시는 추천을 드리고요. 둘 다 오른손이다라는 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왼손이면 이제 반대가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요. 이걸로 기억하는 걸 추천한다. 근데 둘 다 뭐라고 해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무조건 오른손으로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번 이제 스텝 4를 해주시면 되는데 코일이 감긴 방향을 잘 살펴본 후에 유도 전류 방향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석의 운동에 따른 유도 전리 방향을 보겠습니다. 특징은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는 서로 밀어내는 힘인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자석을 코일에서 멀리한다. 그러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세분화해서 나눠놨어요. N극을 가까이 한다. 그러면 코일 위쪽에 다가오기 때문에 밀어내는 힘이 청력이 작용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방향이 A, 검육의 B 이렇게 흐르게 되고요. N극을 멀리하면 가지마 라고 하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위쪽이 S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을 해서 B, 검육의 A 순서대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S극을 가까이 하면 오지마 라고 하기 때문에 위쪽이 S극이 돼서 이렇게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전류가 B, 검육의 A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요. S극을 멀리하면 가지마 라고 해서 위쪽이 N극이 돼서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A, 검육의 B 순서대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 부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